안녕하세요, 오알투입니다. 오늘도 몸값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명언 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Do what you like.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인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직장을 좋아서 다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더구나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종류만 해도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금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회사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니와 그 안에서도 영업, 마케팅, 회계, 기획, 생산, 연구개발, 운영 등 다양한 직군들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회사와 직무를 바꿔가면서 다 경험을 해본다고 해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을 계속 다닌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던가 여행 관련 책을 쓴다던가 여행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여행 사업을 시작을 한다던가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 중에는 본인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싫지만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글 쓰는 게 싫지만 글을 써야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객 상대하는 게 싫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하느냐? 실제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보다는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라 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ike what you do.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퇴근이 가능한지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운지, 직업은 안정적인지,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이 좋아하는 업종인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또는 저처럼 연봉이 높은지. 저는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연봉이거든요. 제가 예전 제작한 영상 중에 이런 사람은 무조건 억대 연봉 받는다 라는 영상을 보시면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항목 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직원들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억대 연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회사 고를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회사가 국내 대기업이었는데 고참 부장이나 임원은 돼야 억대 연봉을 받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과장 초임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에서 10년 이상은 일해야 억대 연봉을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이직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해서 어디가 연봉을 높게 줄까 찾아보다가 발견한 분야가 원자재 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구리, 망간, 니켈, 철광석, 곡식 등을 이제 공급하거나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의 과점에 가까운 공급 기업들이 많고
이런 기업들 특징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비교적 후한 연봉을 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관련 경력도 없고 실은 이쪽으로 이직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년쯤 막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는 한 곳에서 이제 면접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1차 면접 끝나고 2차 면접 끝나고 3차 면접 때 주제를 주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활을 걸었습니다. 화공과 박사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제품이랑 뭐 관련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자료 찾고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이쪽 업계로 이직할 수 있었거든요.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녔으면 제가 억대 연봉을 받는데 10년 이상 걸렸을 텐데 제가 이직하면서 사이닝 보너스 각종 패키지까지 하니까 바로 1억이 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연봉이 중요한 기준이라면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매출 대비 인원이 적은 회사, 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즉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은 회사를 고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 좋은 사업 분야를 고르세요. 확장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매출을 늘리고 고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인원을 그만큼 더 뽑거나 회사의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 트레이더가 100만 톤을 팔다가 200만 톤을 판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100만 명이 쓴다거나 1000만 명이 쓴다거나 2000만 명이 쓴다거나 해서 직원을 똑같이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률이 높아지고 연봉 인상 속도가 다른 회사보다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오늘은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회사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직이나 연봉 협상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